안녕하세요. 당신의 톡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견디다 못해 살다가 이제서야 제정신 차리고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사연 보냅니다. 저희 집과 시어머니 집은 걸어서 15분 거리입니다. 네, 거리만 보고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죠? 아주 저희 집을 밤낮 없이 들락거리십니다. 그냥 새벽 6시에 문을 따고 들어오세요. 아니면 번호키가 말을 안 들으며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러 제낍니다. 옆집이고 아랫집이고 항이 들어올 만큼이요. 그럼 이렇게 올 때는 분명 대단한 일이 있겠죠? 급한 일이 있어서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 열어주면 얼마 전에 한 치과 치료 받은 데가 이상한 것 같으니 병원 데리고 가달라. 방금 김치전을 했는데 많이 했으니 너네 먹어라. 뭐 이런. 어느 날은 부부관계를 하는 도중에 도어락 풀리는 소리가 들려서 급하게 몸을 숨긴 적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남편도 견디다 못해 들고 있던 리모컨을 던져버릴 때도 있었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바로 저에게 와서 멱살을 잡으시더군요. 네, 잘못 보신 거 아닙니다. 남편 아니고 제 멱살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 아들을 어떻게 올려놨길래 물건을 던져? 저런 거 모르고 살았던 앤데? 그리고 어느 날은 갑자기 쳐들어오셔서 그냥 갑자기 목 놓아 울기 시작하시더니 절 가리키며 니년 때문에 우리 아들이 변했어! 라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정말 벼락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신혼 초반에는 시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냥 도와드렸어요. 현재는 돌아가셨고요. 그 일을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리는데 옆에서 이게 어쩌네 저건 틀렸네 계속해서 지적질. 그래서 어머니 그럼 저 그만할래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틀린 걸 말해줬으면 고쳐야지. 너 내 밑에서 일했으면 이미 따귀한테 올려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어안이 벙벙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일들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아기까지 유산하게 되어서 한동안은 인연을 끌고 살았습니다. 정말 저렇게 사는 5년 동안은 지옥이 따로 없었네요. 그러다가 저에게 아이가 생겼고 남편도 아기가 태어나고 하니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조심스럽게 시어머님에게 아기를 보여드리는 게 어떻겠냐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 모습을 보니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마지못해 허락을 했습니다. 아기를 보시더니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나이가 드시면서 좀 나아지셨나? 했던 시어머니는 아직도 그대로였습니다. 전처럼 집에 쳐들어오시진 않았지만 전화로 고문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셨고 받다가 안 받다가 저도 제 마음대로 했어요. 가끔씩 한번 아기 옷 사주실 때면 몇 번이고 전화를 해서 본인이 사준 거고 자기도 새 옷 사고 싶었지만 아기 생각해서 사준 거고 하여튼 끝도 없이 전화하면 무조건 그 말부터 하십니다. 차라리 안 받고 말지 생각했어요. 전화하시면 꼭 남편 안부를 묻는데 회사도 잘 다니고 잘 지낸다고 하면 저에게 나도 그런 잘난 남편이랑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엄청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회사원이에요. 처음엔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말 끝에 꼭 시아버지의 무능을 흉보세요. 절 부러워하시는 게 진심 같더라고요. 여기까진 어느 집에서나 있을 수 있고 평범한 갈등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워낙 이상하신 시어머니들 많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제가 1년새로 친정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다 갑자기 사고로 떠나셨기 때문에 제 마음은 정말 너무 힘들고 아팠어요. 먼저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오셨습니다. 안 오셨으면 했지만 오신다고 하니 배웅하러 나갔었고요. 장례식장에서도 저는 너무 힘든데 자기 아들 잠 못 자서 어쩌냐며 걱정을 그렇게 하시더군요. 잠 못 자는 게 부모 잃은 마음보다 클까요? 저희 친정엄마도 물 한 모금 못 넘기고 겨우겨우 버티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상주 역할도 힘이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 아들 식사 좀 잘 챙겨주라고 하시던 시어머니. 정말 정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자리인지라 그냥 넘어갔어요. 가신다고 하기에 오히려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남편은 자리를 지켜야 해서 제가 버스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 버스터미널이 상당히 큰 곳이었는데 거기서 본인의 옷을 고르기 시작하시더군요. 상복 입고 서 있는 절 옆에 두고요. 이분 뭐 하시나 싶었지만 그 당시에는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이런 일까지 속에 담아두며 소갈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절 위해서요. 이런 것까지 의미를 뒀다간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친정엄마 장례식 때는 오셔서는 대뜸 하시는 말씀이 부부가 사이가 좋아서 이렇게 따라간 거라며 저보고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친정엄마도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건데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도저히 제 상식에선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장례식은 마무리를 했고요. 후폭풍은 뒤에 오더군요. 그 당시엔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써 외면했던 그때 그 장면들이 원망이 되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참 그렇더라고요. 내 부모 잃은 마음도 썩어 문드러질 것 같은데 어째서 저러시나. 머릿속에 오만 생각이 다 들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마음을 놔버리게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러다간 내가 죽겠구나 하고요. 친정 부모님 두 분도 다 이제 떠나시고 나에게 남은 건 없다는 생각과 함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부모 귀에 들어갈 일은 없겠다 생각이 드니 과감해지더군요. 이러던 찰나에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역시나 오시자마자 냉장고 보며 집안을 보며 되지도 않은 꼬투리 잡아가며 속을 긁으시더군요. 그러다가 잔소리 중에 죽은 니네 엄마가 널 이렇게 가르쳐놓고 어떻게 눈을 감았나 싶다 라고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내 눈이 돌아가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군요. 그 순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식탁 위에 바로 앞에 있는 냄비가 눈에 보였고 그걸 앞뒤 생각 없이 시어머니에게 던져버렸습니다. 그걸 맞고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 역시 냄비도 던졌는데 뭐 못할 거 있나요? 순간 이 사람을 죽도록 패고 차라리 감옥에 가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 역시 이것저것 보이는 대로 던지고 난리를 쳐버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둘 다 멈추게 되더라고요. 지쳐서요. 지칠 때까지 난리치고 나니 제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니 그 냄비 속엔 고등어 조림이 들어있었나 봐요. 그걸 뒤집어 쓰고 계시더군요. 입술도 터지고 제 머리도 한 움큼은 빠진 것 같고요. 시어머니도 뭐라 하실 줄 알았더니 동공이 살짝 나간 것 같았습니다. 나름 충격이셨겠죠. 그동안 조용히 죽은 듯 살던 며느리였는데 이 난리를 쳤으니까요. 그런데요, 저는요 너무나 속이 시원합니다. 앞으로도 시어머니를 뵐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생각이 없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실 것 같네요. 시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랄까요, 인간으로서 마지막 모습, 그냥 끝을 서로 보여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솔직히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네요. 그냥 이렇게 영원히 보지 않으렵니다. 더 이상 저는 무서울 게 없네요. 제 나름 이렇게 복수를 했으니 솔직히 말로 한 것보다도 차라리 이렇게 몸으로 풀어버리니 한이 좀 덜 남은 것 같습니다. 전 이제 오히려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분들 너무 참고 살지 마세요. 저처럼 이렇게 쌓고 쌓여서 이 지경까지 가게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하실 말씀 하고 사세요. 부당하고 억울한 일에는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따지고 사과 받으세요. 그래도 변하는 게 없다면 영원히 보지 말고 사세요. 한번 등 돌리면 그냥 남일 뿐입니다. 혈육도 아니고요.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당신의 톡톡과 함께한 사연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